네, 안녕하세요.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은 레드캣 홀딩스에서 15%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추천주 리뷰 겸 해가지고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헤그세스의 선물이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드캣 홀딩스가 추천 후에 15%가 상승을 했고요.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죠. 소형 드론을 독립적으로 구입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드론주 전체에 강력한 외부 변수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드론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했고요. 이번 결정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무인 전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산 증가와 군사 전략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언급을 했고요. 국방부의 관료주의적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최초로 대령 또는 함장 계급의 지휘관들이 국가안보 기준을 충족하는 한 3D 프린팅 프로토타입과 상용 기성 시스템을 포함한 드론을 독자적으로 조달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국방부의 26년 회계연도 예산은 무인항공 시스템 및 대드론 기술에 대해 78%가 증가하여 전체 군사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곧 드론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드론이 소모성 무기로 취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총알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존 항공기 추적 시스템에서 제외되고 3D 프린팅 및 상용품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군사 부서에 드론 전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연방항공청과 협력하여 승인된 비행 범위를 확대하고 주파수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며 군집 전술, 실사격 훈련 및 합동작전 시나리오에 중점을 둔 새로운 시험 구역을 만드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들은 미국이 국내 드론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 영공 내에서의 외국 드론 오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측 범위를 벗어난 정기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레드캣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론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국방 쪽 이슈를 보시면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 지원을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선에 자국 국방비 지출 증대할 것을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을 지켜주는데 우리가 돈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의존도를 축소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잠재적인 군사 조치가 임박한 위협임을 경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뭐 가시화됐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드캣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 오퍼링 이후에 다시 찾은 봄이다라는 거죠. 한참 이제 잘 나가다가 모든 이평선을 뚫고 갔다가 역시 또 오퍼링에 맞습니다. 이렇게 소형주들은 항상 적자 기업 소형주들은 항상 이 오퍼링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죠. 하지만 다시 또 헤그세스의 도움으로 이렇게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주 4,600만 달러, 요거 이제 발표한 후에 9.4달러에서 6.6달러로 거의 30%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또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갭상승은 레벨업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레벨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나 해석을 하고요. 오퍼링 하락을 극복한 모습, 그리고 이제 8.7에서 9.3이 다음 고지다, 다음 매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3, 요 정도에서 이제 9.3까지 어제 꼬리를 단 요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만 넘게 되면 다음에 이제 10달러 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동안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10달러 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10달러를 못 찍은 지가 5개월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0달러 때가 2월 11일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2월 11일이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바닥에서 기었는데 이때는 사실상 뭐 관세 전쟁의 여파로 3, 4월 달은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외한다면은 어,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봤을 때 이 선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올라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에어로 바이러먼트죠. 에어로 바이러먼트도 급등을 했다가 23%가 빠졌죠. 하지만은 이제 드론주의 구원자 헤그세스의 도움으로
드론주 전체가 이렇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6가지 이 종목, 드론 관련 종목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종목명하고 전일 등락률 순으로 쭉 매겨봤는데, 어제는 언유주얼 머신즈가 가장 높은 등락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종가가 39%가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50%까지도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태를 보면은 이제 언유주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드론 부품과 드론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캣 홀딩스는 정찰, 공공안전 그리고 검사에 특화된 드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제나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드론, 그다음에 서비스형 드론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라토스 디펜스는 국방 및 보안 관련 종합 솔루션. 뭐 드론 관련 주기도 하지만은 방산주 쪽으로 더 비중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로 바이러먼트는 전자전 방위 기술 제공 솔루션이고요. 펠로다이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죠. 드론이나 로봇 등을 움직이게 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분류해 놓은 기업들은 흑자 기업이고요. 나머지 이제 빨간색은 적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흑자 기업과 적자 기업들은 시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변동성으로 볼 때도 최근 1년간의 변동성을 고가와 저가 간의 어떤 배수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변동성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업이익 증가율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투자 적합도는 이제 여러 가지 차트의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런 부분을 이제 통합적으로 어떤 시세에 대한 민감도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흑자 기업인 이 크라토스나 에어로바이러먼트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퍼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로바이러먼트는 23년에 그다음에 크라토스는 24년에 흑자 전환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유주얼 머신이나 뭐 레드캣 홀딩스 드론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언유주얼 머신즈도 이제 어제 등락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50% 가까운 폭발적인 시세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할 때 모아 놓는다면은 한 번씩 그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레드캣 홀딩스는 이제 확률 50%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낮은 확률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 하지만 이제 뭐 대박이 나거나 하면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나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거래도 적고 그다음에 시총도 너무 작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펠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보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어떤 중요성이 부각이 될 때 한번 또 시세를 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헤그세스의 선물로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드론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